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이 곡물 시장이 위기를 맞았었는데 외교적 노력으로 글로벌 식량난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UN 그리고 튀르키예 등이 최근에 사자회담을 갖고 무기 아닌 곡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 가스 공급을 이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역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곡물의 경우에는 최근 다자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7월이 반 이상 지나가면서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그 주요 곡물들의 해외 수출길이 지금 막힌 상태고요. 그래서 뭐 옥수수라든가 밀 같은 중요한 곡물들의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곡물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 때문에 그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았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유엔과 튀르키예까지 사자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곡물 시장 문제를 곡물 그 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시장의 그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출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길. 때문에 네. 수출로가 막혔잖아요. 예. 그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곡물을 생산해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흑해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흑해를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선박이 흑해를 이용할 수 없게 돼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흑해에 곡물 수출항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지금 봉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지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해의 이 곡물 수출항 봉쇄를 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풀어주겠다. 순수한 곡물 수출이라면 우리가 통행하는 거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봉쇄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선박이 곡물을 싣고 나갈 수가 없었, 흑해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 합의가 이제 최종 성사돼서 발표가 되면 그러면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주 좀 큰 희망적인 소식이고요. 전 세계에 아주 눈가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이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잘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또 관건일 텐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곡물 수출한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자회담이 아니라 사자회담이 벌어진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과 튀르키예까지 포함해서 즉 유엔이 주도하고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면으로 사자협상 중이었고요. 이 사자회담이 이제 합의를 이제 오피셜하게 발표하기 직전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 센터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합의면 이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엔과 튀르키예가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약속을 잘 지키느냐는지를 이 튀르키예와 유엔이 감시하면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곡물 수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제 센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흑해에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나드는 선박들을 이 두 곳의 통제 센터에서 감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감시는 양쪽 모두 감시하는 거죠. 러시아는 약속대로 흑해를 우크라이나 선박들이 곡물을 싣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그걸 이제 감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한다고 해놓고서 예를 들어 무기를 실어 나른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러시아가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순수하게 곡물만 수출하고 무기 같은 거를 몰래 들여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이제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양쪽에 대한 그런 확인 또 통제라면서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통제센터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통제센터가 어디 있는가도 좀 중요하지 그렇죠. 싶은데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튀르키예가 사자회담 멤버로 들어간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들어간 의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제센터가 한 곳은 이제 이 오데사 항구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또 다른 한 곳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서도 이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흑해에서 이 곡물 수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제 감시하고,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한 번 더 통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통제센터 한 곳을 운영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고요. 통제센터는 그 흑해를 통행하는 선박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선박이 흑해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흑해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의 통제센터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안심하고 이 흑해를 이런 그 곡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하는 선박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가 아마 선박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박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이 아닌 무기 등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튀르키예가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번 사자회담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식량을 실은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걸 보장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약 5개월여 만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여기서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전 세계인들의 주식이 되는 중요한 곡물들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2,200만여 톤이죠. 2,200만여 톤의 우크라이나 이 곡물들이 이제 흑해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곡물 시장에 큰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문제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러시아의 그 짓거리를 봤을 때 과연 곡물을 실은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 네. 이건 믿을만 할까요?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마 어느 누구보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아직도 항로 안전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 최영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약속을 해도 러시아가 그걸 언제 깰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러시아가 약속 깨면 이 세상에 지금 러시아를 응징할 나라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 중에 하나인데 미국도 뭐 경제 제재 하지만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지금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항만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 사자회담에서 그 항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식 발표가 나면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수일 안에 합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소식통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곧 러시아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약속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직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핵심 이슈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 걸림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어나운스가 되면서 예. 약속이 이제 이행되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 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상을 보면 대략 실제로 곡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한 3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도 약속한 부분이 다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선박에 곡물을 실어서 이제 흑해를 오고 갈 이런 상황까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한 3주는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이 튀르키예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협상의 중재자를 지금 자임하고 나섰고요.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거의 지금 성사 단계 와 있다고 그러니까는요.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흑해 항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굳이 참가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자만의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우니까 제3자인 튀르키예가 참가해서 튀르키예가 그 약속을 지금 보증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긴 뭐 흑해를 들어가고 나오려면은 어차피 터키 그 네, 보스포러스 그렇죠. 해협을 네, 거치기 그렇죠. 때문에 이 튀르키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가 틀림이 그렇죠.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흑해 연안에 뭐 공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을 재배해서 수확한 것을 네. 쌓아놨는데 이거 수출하기 전에 전쟁이 나면서 그냥 그대로 묶인 거잖아요. 그 묶여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흑해 연안에 지난해 수확한 곡물들이 대량 보관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흑해에서 선박이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엄청난 양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옥수수 밀 같은 세계인의 아주 핵심 주식이 되는 이런 그 곡물들이 풀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주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해서 흑해를 장악했기 때문에 흑해에 쌓아놓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해왔는데 이 곡물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걸 지금 보관하다 보니까 올해 수확한 것들을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해 수확한 걸 네. 보관하니까 그걸 다 털어내야 새로운 그렇죠. 곡물을 또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빨리 지난해 곡물을 지금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올해 수확한 걸 또 우리가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그동안 흑해 연안에 곡물 저장고를 비롯한 항만 시설을 목표로 해서 수차례 미사일 공격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러시아도 이 사자회담을 통해서 흑해에서의 곡물 수출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러시아가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지킨다면 전 세계가 이제 곡물 위기,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를 믿지 못하는 측면 그런 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사실 뭐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잘 돼가지고 세계 곡물 위기가 그렇죠.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쪽에 또 다른 그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죠. 네,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재개한다면서요? 지금 중단이 이제 일시적으로 됐는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거 언급했습니다. 예. 유럽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이행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 재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다시 천연가스를 보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이 땅에 설치해 놓은 그 천연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제재를 없애달라.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얘기는 그거죠. 지금 가스관을 수시로 계속 정비를 해야 그래야 안전하게 이 가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 너네들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그래서 가스관을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을 지금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보낼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보내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푸틴 대통령 얘기는 내가 내고는 조건은 하나다. 이 가스관을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가스관을 이렇게 수리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제재를 풀어라.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은 그동안에 이 에너지 대란을 걱정해 왔었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재개되면은 이건 정말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다행이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가스관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중단한 이유가 가스관을 점검 중입니다. 러시아부터 유럽까지 뻗어 있는 가스관이니까 이거 사실 점검을 해야 되죠. 예, 굉장히 그 긴 가스관인데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 천연가스관이 가동되더라도 러시아에서 또 언제 이걸 또 틀어막을지 모르니까 일단 올겨울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대비책을 지금 세우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예,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터빈을 캐나다에서 수리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캐나다에서 그 필요한 부품을 러시아 쪽이 사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그 제재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이 아니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보내주려면 가스관이 안전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부품을 못하게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보내라는 거냐. 불안해서 우리는 못 보내겠다. 이게 푸틴 대통령 얘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무기도 아니고 가스관 부품인데 네. 부품을 못 쓰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이 요구는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가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재를 이 부품과 관련된 제재를 풀어주는 거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또 미국이 결단을 내려서 이 제재를 풀어주면 러시아에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